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64년 12월 10일 독일 함보른 탄광 강당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연설 도중 원고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300명의 광부들과 50명의 간호사들도 따라 울었고 취재하러 온 기자들까지 눈물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서독 대통령조차 손수건을 꺼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8달러,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보릿고개로 끼니를 굽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역만리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은 당시 한국 전체 수출액의 2%에 달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우리가 파독광부, 파독간호사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가난했던 시절 고생하며 외화벌이를 하신 분들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짊어져야 했던 시대의 무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8달러. 이 수치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 필리핀, 태국보다도 훨씬 못 살았습니다. 나라의 금고, 즉 외환 보유고는 1963년에 1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죠. 보릿고개라는 말은 그 시절의 처절함을 담은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독이 탄광 및 산업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암흑 속의 유일한 빛이자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1963년 1차 광부 모집에 몇 명이 몰렸는지 아십니까? 단 500명을 뽑는데 7,0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약 15대 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원자들의 면면입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은 물론 현직 교사, 경찰, 심지어 군인까지. 이 고학력 인재들이 단 하나의 목표, 돈을 벌어야 한다.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너도 나도 이력서를 위조하는 것까지 감수하며 지원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파독광부의 월급은 약 160달러. 당시 한국 구급 공무원 월급의 10배에서 많게는 15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 이 절박한 젊은이들을 수만리, 이역만리로 떠나게 한 동기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파독 근로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의 이민 노동자들과 비교하곤 합니다. 당시 독일은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첫째, 교육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대학 졸업자가 20% 이상이었고 최소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둘째, 이들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가족을 가난에서 구하겠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했고 자신은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텼습니다. 셋째, 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은 독일인들조차 인정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한국 간호사들을 한국에서 온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광부들은 위험한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고 초과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서독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을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보냈을까요? 단순히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큰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실 파독 근로자 파견 사업에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1961년 서독은 한국에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했고
1964년에는 1억 5,900만 마르크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이 차관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관을 받아내는 데는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실함이 독일 정부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와 통계를 넘어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 1000m. 어둠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은 매일 무엇을 보았을까요? 병원 복도를 밤새 걸으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부들이 매일 외쳤던 독일어 인사가 있습니다. 글릭 아우프. 사전적 의미는 행운을 빕니다입니다.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간호사들은 독일 병원에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언어가 서툴러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는 독일인 의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수간호사로 승진한 사람도 많았고 전문 자격증을 따거나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 1000m의 실체를 이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광부들이 파견된 루루 탄광지대의 막장은 온도가 37도에 달했습니다. 그곳에서 파독 광부들은 하루 8시간에서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작업복조차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워서 속옷만 입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장화에 땀이 차면 뒤집어 붓고 다시 신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작업은 슈텐펠이라는 쇠기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채탄기계가 석탄층을 파고 들어가면 광부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쇠기둥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만약 이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하면 천장이 무너져 매몰됩니다. 글릭아우프의 진짜 의미가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생환을 기원하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갱도로 내려가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독일 병원에서도 기피하던 힘든 업무, 특히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고 깨끗이 닦는 일까지 우리 간호사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코리아라는 이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이 무너지면 고국의 가족들도 무너진다는 절박함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사 뒤에는 뼈를 깎는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의 외로움, 즉 향수병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서름, 인종차별, 그리고 경무에 시달리던 그들은 고국에서 온 노래를 다 같이 모여 듣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께 통곡을 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들의 희생이 남긴 비극적인 통계와 마주해야 합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파독 광부 30년사라는 공식 기록에 따르면 총 117명의 근로자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광부 65명, 간호사 44명, 기능공 8명. 이 중 광부 27명은 작업 중 사망했고 광부 4명 그리고 간호사 19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이 높은 자살률은 그들이 천사라는 이름 뒤에서 겪어야 했던 타국에서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조국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1964년 12월 10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서독을 공식 방문 중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함보른 탄광강당에 도착했을 때 300명의 광부들과 50명의 간호사들은 양복과 한복 저고리를 차려입고 환영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뒤따르던 유경수 여사는 간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가족들에게서는 연락이 잘 옵니까? 일은 고달프지 않습니까? 유 여사가 세 번째 간호사에게 고양이라고 말을 건네는 순간 그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간호사, 광부할 것 없이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뒤를 돌아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유 여사는 몸을 가누지 못해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취재기자들도 독일인 광산회사 사장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환영사로 분위기가 진정된 후 박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이영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다시 흐느낌이 들리자 박 대통령은 원고를 덮고 진심을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원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에 찾아왔던가를 명심하여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박 대통령은 울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강당은 다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30분 예정이었던 방문은 1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한보른 광산을 떠나려던 박 대통령의 차는 이제 막 광산의 막장에서 나온 탄가루가 가득 묻은 파독 광부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은 박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 대통령은 계속 울고 있었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류부케 대통령은 울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울지 마세요라며 손수건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위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그리고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함께 흘린 눈물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반전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서독에서 차관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역사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주장과 인식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독이 한국에 제공한 차관은 1961년 의정서에 의한 1억 5천만 마르크와 1964년 차관 협정에 의한 1억 5,900만 마르크였습니다. 광부 파독 협상은 1963년에 이루어졌고 정부의 간호사 파견은 1966년부터였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차관 협정 문서 어디에도 광부 임금을 담보로 잡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불 보증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독일 재건은행은 공식 서한에서 한국 차관 사업이 파독 근로자 사업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파독 근로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역할은 담보가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한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땀과 헌신이 서독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독일인들은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며 저 나라는 발전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은 한국의 미래를 담보로 맡긴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가능성을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보낸 외화와 그들이 만든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2025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그들은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지하 1000m 어둠 속에서 낯선 병원에서 그들은 고국을 위해 버텼습니다. 117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약 30%가 독일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한인 사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을 위해서는 경남 남해에 독일 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도전이자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청춘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의 시작점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파독 근로자들이 보낸 돈은 한국 전체 수출액의 2%였습니다. 단 1달러도 소중했던 그 시절, 그 2%가 씨앗이 되어 오늘날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 에센에는 파독광부 기념회관이 있습니다. 뒤스부르크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 연설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린 땅 밑의 영웅들과 백의의 천사들을, 그리고 그 시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조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했던 선배 세대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